그럼 수확량 조사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1심 2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조사 시기. 1심 2업, 1심 2업 있잖아요. 이때가 조사 시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1심 2업이라는 것은 이 이파리가 두 개라는 1심,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이파리가 두 개인 걸 갖다 1심 2업이라는 그 용어가 아니라고. 이건 틀린 말이야. 1심 2업이라는 것은 방금 그랬잖아요. 차가 계속 자란다고 그랬잖아. 자, 차 이렇게 줄기가 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잎이 나오죠.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 자라니까. 그러고 나서 또 여기에서 어때요? 또 이제 잎이 나오죠.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또 나오죠. 그럼 우리가 7, 8월까지 수확 막 계속 하잖아요. 7, 8월까지 수확을.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우전차는 저희가 잎을 이렇게 그대로 잎을 드시잖아요. 잎을 덮어가지고. 나머지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요즘에 막 우리 그거 있지 않습니까? 가루녹차 막 드시잖아요. 그 가루녹차. 이 가루녹차 이런 애들은 다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7, 8월에 거둔 애들이에요. 7, 8월에 딴 애들이야. 이런 애들이 다 가루녹차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애들을 갖다가 영어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말차라고 그래, 말차. 즉 말차라는 게 뭐냐면 가루차예요, 가루차. 근데 이 말차는 봄의 목적물이 아니에요. 얘는 봄에 가입시켜주지 않아. 우리는 바로 얘를 가입시켜주는 거예요. 우전차. 즉 해차 5월 11일 나온 애들. 그러면 봐보시면 얘가 있잖아요. 1심, 2심, 3심, 4심, 5심 그러는 거예요. 용어가. 1심, 2심, 3심, 4심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하나니까 얘를 1심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얘부터 이제 얘가 1심, 2심, 3심, 4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봄의 목적물이라는 건 바로 얘야, 얘. 즉 1심은 1심인데 이파리가 두 개 나왔을 때 1심 2업 얘가 봄의 목적물이야. 이 2심 3심 애들은 봄의 목적물이 아니다. 좀 드센 애들은 얘가 봄의 목적물. 근데 이 1심 그래갖고 이제 센치도 있잖아요. 여폭은 뭐 0.9cm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차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얘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면 차는 포장 방식 어쨌든 이 잎을 따서 이 잎을 다 딴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사 나갔을 때 잎을 따요. 2cm, 2cm 해가지고 녹차밭에 가셔가지고 가로 2cm, 세로 2cm 그 다음 또 옆에 똑같이 가로 20, 세로 20cm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잎을 다 수확을 하는 거예요. 조사 방법이. 이게 재밌겠죠 사실은. 가셔가 그 녹차밭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보석 녹차밭 어? 고리 있고 이제 고랑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그럼 녹차밭이 이게 다 녹차밭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20cm, 20cm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잎을 다 따는 거예요. 1심 2업짜리. 그 잎을 따서 무게조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심플하죠. 조사 방법은. 그 안에 드는 잎을 따서 그냥 무게조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가볍죠.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무게조사 하기 때문에 얘도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야.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보장하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자, 얘도 수확감소에 대해서 수확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다. 보험금 주겠다 해서 수확감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수확감소 보장을 해주는데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 20, 40도 시작을 해서 방금 해차 종료 시점. 다음 연도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5월 11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자, 지금 저희가 밭작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밭작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65% 이상이 고사했을 때는 경작불능 보장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도 지금 이제 우리가 과수가 아니에요. 차는 밭작물이다 이 말이에요. 밭에 심는 밭작물이야. 그럼 밭작물은 당연히 경작불능 보장을 다 해주는데 웬만해서는 이 차나무는 거의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차 품목에서는 포인트 경작불능 보장이 있다 없다? 경작불능 보장이 없다. 그게 포인트. 자, 우리가 밭작물은 경작불능 보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차 품목은 경작불능 보장이 없다 해서 여러분들 138페이지 N쪽에 가보시면 경작불능 보장에 차 품목이 없어요. 138페이지 가보시면. 웬만해서는 여러분이 머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차나무는 거의 죽을 일이 없구나. 그래서 밭작물임에도 불구하고 경작불능 보장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과수 품목은 웬만해서는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경작불능 보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과수임에도 불구하고 경작불능을 해주는 품목이 복분자라고 그랬죠. 이게 시험이 잘 나오겠잖아요. 복분자는 반대로 경작불능 보장을 해주고 이 차 품목은 반대로 밭작물이면서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면서
경작불능 보장이 없더라 이렇게. 근데 이번에 8회 때 그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즉 경작불능이 없는 과수 품목을 쓰세요 했는데 답이 복분자였어요. 그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차는 뭐가 없다? 경작불능 보장이 없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번에는 밭작물은 밭작물인데 얘는 이제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이에요?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품목들이에요. 자, 얘는 수확감소 방식이 아니라 얘는 뭐다?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방식들. 그러면 이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방식들 품목을 써보게 되면은 생산비 보장 품목들 거기 이제 있잖아요. 교재 140페이지 품목들 쭉 있죠. 쭉 있는데 자 거기서 봐보시면 자 쭉 고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브로콜리, 메밀, 고랭지 무, 그 다음에 월동무, 그 다음에 쪽파, 시금치, 그 다음에 고랭지 배추, 그다음에 월동배추, 대파, 단호박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갖다가 무엇부터 써보게 되냐면 자 고랭지 배추 써봅니다. 그 다음에 고랭지 무 써봅니다. 고랭지 무. 그 다음에 이제 쭉 들어가 보시면 자 우리는 어떤 걸 써보게 되냐면 자 단호박 써봐요. 단호박. 그 다음에 고추. 그 다음에 자 브로콜리. 그 다음에 대파. 자, 품목을. 자, 이 품목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없는 품목들. 여기서 빠진 애들이 이제 누가 있냐면 자, 월동. 우리가 배추 종류가 두 개예요. 강원도에서 재배하는 배추를 갖다 오라고 하냐면 고랭지 배추. 그 다음에 이쪽에 전라도 해남에서 재배하는 배추는 월동배추 그렇습니다. 월동배추. 그 다음에 자 우리 제주도에만 심는 월동무가 있어요. 우리 봄에 가입하는 사업지역이 다 애들은 우리가 다 시범사업이야. 어느 일정 지역만 지금 봄에 가입시켜주고 있어. 월동무가 있고 그 다음에 대파 있고 그 다음에 쪽파가 있어요. 쪽파. 근데 쪽파가 있는데 이 쪽파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1형이 있고 2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당근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금치 있고요. 그 다음에 메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뭐가 되냐면 지금 생산비 보장 품목들이에요. 얘는 수확량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 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애들을 수확하기까지 들어간 돈을 보장해 줄게 해서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산비를 보장해 줄게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품목 중에서 제일 오래된 품목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고추예요. 고추는 지금 전국 가입이에요. 그러면 이 고추만 여기에서 전국 가입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지역만 지금 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고추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한번 머리에 연상해 보세요. 고추는 우리가 육묘를 길러서 옮겨 심죠. 씨앗을 직접 심진 않잖아요. 그래서 고추는 우리가 영어를 뭐라 표현하냐면 정식한다고 해요. 정식. 고추는. 그러면 어떤 계약자는 정식하고 나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먼저 보험에 가입을 하고 정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계약자가 선택사항이에요. 자 이렇게 정식을 해서 우리 고추는 수확을 시작을 해서 이 뭐죠? 수확을 시작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수확을 종료하겠죠. 그런데 계약자마다 이 정식에서 수확을 끝내는 이 시점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추를 4번 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추를 20번 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추를 10번만 딴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수확 종료 시점을 다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자가 농사 짓기 나름이니까. 해서 이 고추는 그러면 보험 기간을 어떻게 정리를 해버리냐면 자, 이 정식한 날로부터 한 5개월 보장해 줄게. 그렇습니다. 5개월. 그럼 그 5개월이라는 게 보통 5, 3, 15에서 며칠간 150일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게.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고추를 심어서 이 수확하는 데 들어가는 이 생장 기간이 고추는 보통 며칠이냐면 100일이에요. 100일.
우리가 고추가 자라는 시기가. 100일 지나면 거의 다 고추를 우리가 수확을 시작합니다. 물론 어떤 계약자는 80일 만에 수확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 100일이라는 것은 표준 생장 기간이에요. 100일 정도 자라서 고추를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50일간 수확을 하는데 어떤 계약자는 고추를 계속 키워서 70일, 80일 수확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도 수확하는 사람도 있어. 고추를 잘 키우면. 근데 그렇게 계속 보장 못 해주겠고 최종 며칠 해주겠다. 150일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기준이 정식한 날로부터 150일 보장해줄게. 이게 바로 보험기간이에요. 생산비들은. 그러면 이 고추는 150이라고 표현했는데 봐보시면 고랭지 배추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며칠 보장해주겠니? 즉 배추를 파종한 날로부터 정식한 날로부터 보통 애들은 70일 보장해줄게. 고랭지 무는 80일 보장해줄게. 단호박은 90일 보장해줄게. 고추는 150일 보장해줄게. 브로콜리는 160일, 대파는 200일 보장해줄게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대파 여러분들 현장에서 지금 열심히 조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파 같은 경우에는 언제 심냐면 5월 달에 심어요. 대파는. 5월 달에 심어서 어때요? 지금 수확을 하고 있어. 이제 김장철 들어가니까. 그럼 지금 현장에서 대파 조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평가사들이 대파 조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조사하는 작물이 누구냐면요. 지금 여기 현장에 콩조, 이제 벼는 수확이 다 조사 다 끝났어요. 벼는. 물론 벼가 좀 늦은 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니까. 좀 늦은 데는 지금 벼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장에서 주로 지금 조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이 누구냐면 콩, 그 다음에 이 대파, 그 다음에 바로 이 배추, 그 다음에 쪽파도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당근, 그 다음에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지금 조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시즌이 밭작물이. 일단은 70일, 80일, 90일, 150, 160, 200 얘는 다 보장 기간이야. 그 안에 어때요?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줄게 지금 그 말이에요. 70, 80, 90, 150, 160, 200 얘네들은. 자, 그런데 이 애들은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보장 기간 조금 달라. 이 애들은. 자, 월동 배추는요. 언제 심냐면 여러분 배추, 김장 배추 언제 심어요? 배추? 8월달, 9월달 심죠. 주로 8, 9월달 심잖아요. 배추. 즉 8월부터 9월달 심어요. 8월 말부터 9월달에. 해가지고 배추 아직 여러분 김장 아직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언제 종료를 심냐면 즉 봐보신 배추 같은 경우에는 정식 완료 20, 40터 시작을 해서 자 뭐라고 나왔냐면 최초 수확 직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봐보시면 최초 수확 직전. 그런데 언제를 총괄 쓰냐면 해를 넘어가요. 즉 내년도까지 우리가 배추 계속 생산이 되잖아요. 내년도까지. 그래서 다음 연도 이듬해 언제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년도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이 월동 배추는 말 그대로 좀 늦은 배추예요. 늦은 배추. 우리가 여러분 배추 종류 두 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생산되고 있어 조금 더 12월까지 12월 달에 막 나오는 배추 있죠. 우리 열심히 배추 김장하는 거. 배추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즉 김장 배추가 따로 있어요. 따로. 그리고 이 품목이 월동 배추예요. 월동 배추는 한마디 표현하면 1월달, 2월달 생산되는 게 이 월동 배추예요. 12월달 생산되는 것은 김장 배추예요. 배추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김장 배추는 조금 더 연해요. 이렇게 질이. 더 순하고 또 크기도 더 작아요. 12월 달에 우리가 주로 김장하기 위해서 생산되는 배추가 다 이 김장 배추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월동 배추로는 김장 안 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조금 더 김장을 늦게 하시는 분들은 다 이 월동 배추를 하는 거예요. 이 월동 배추는 확실히 겨울철, 추운 겨울철에 생산되기 때문에 결이 더 셉니다. 그리고 웬만한 겨울에도 잘 버텨요. 그래서 이 얘네들은 종이부터 달라. 품종이 김장배추 같은 경우는 품종이 주로 휘파람이라는 품종을 많이 써요. 휘파람 있잖아요. 품종이. 근데 이 월동배추는 품종이 겨울철에 다 얘들은 나기 때문에 얘들은 품종도 이름도 멋져요. 남도장군, 뭐 천하장군 있잖아. 다 뒤에가 이 품종에 장군이 붙어 있어. 장군.
겨울철 다 붙어요. 겨울을 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이 사업지역은 해남이에요. 월동배추. 우리 해남에 배추가 생산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남만 얘는 보험 가입해요. 전국에 보험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남에서 이 김장배추도 재배하고 월동배추도 다 재배를 합니다. 따로 나눠서. 왜냐하면 수확 시기를 좀 나누기 위해서. 그러면 계약자들이 왜 김장배추는 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니? 월동배추도만 왜 보험을 가입하냐? 얘도 보험 가입시켜주라고 당연히 요구청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김장배추도 풀어줬어요. 언제부터 풀어졌냐면 올해 2022년부터 얘도 어떻게 됐냐면 보험에 가입시켜줬어요. 김장배추가 이제 보험 가입 품목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들은 김장배추가 올해 보험 가입 다 했어요. 지금 해남 지역에서. 그래서 내년에 이 교재가 바뀌면서 이 김장배추는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 교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뭐예요? 올해 초에 발행된 교재이기 때문에 지금 김장배추에 대한 개념은 안 들어와 있잖아요. 이 김장배추도 올해는 들어왔어요. 보험 가입 품목. 이 월동배추 안에 같이 넣어 버릴 것인가 아니면 김장배추는 별도로 뺄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김장배추도 보험의 목적물이 지금 되었어요. 올해 2022년 하반기. 우리 지금 해남에서는 이에도 보험에 다 가입을 했어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와서 월동배추는 그러면 언제까지다? 내년도 3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그다음 월동무도 같습니다. 즉 정식 월동무는 우리가 파종을 합니다. 우리가 무는 씨앗을 바로 뿌려요. 파종 완료 24일 돼서 최초 수확 직전 3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얘는 지금 이제 사업지역이 제주도예요. 제주도만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쪽파는 우리가 1형, 2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1형, 2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사업지역이 서로 달라요. 즉 방금 얘는 다 시범사업이니까 어느 일정 지역만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지역이 다르고 그 다음에 수확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수확 시기, 판매 지역과 그 다음에 수확 시기에 따라서 우리는 쪽파를 1형, 2형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형은 여기요. 자, 1형은 사업 지역이 어디냐면 충청도 아산이에요. 충청도 아산. 그리고 2형은 충청도 아산과 전라도 보성. 전라도 보성 여러분 쪽파 유명하죠. 전라도 보성이 2형의 사업 지역이에요. 사업 지역이 서로 다르죠. 그리고 수확 시기도 서로 달라요. 즉 1형 같은 경우에는 1형 쪽파는 우리가 언제 파종을 하냐면 10월 달에 파종합니다. 10월 달에. 쪽파는. 그러니까 쪽파 지금 조금 있으면 금방 여러분들 김장철 이제 많이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1형은 이 쪽파를 언제 수확을 마무리 시키냐면 10월 31일 날 끝내요. 올해. 그러니까 당해년도 가입해서 당해년도 끝내죠. 얘가 바로 1형이에요. 1형. 근데 2형은 해를 넘어가요. 2형도 역시 10월 달에 우리가 파종합니다. 그러니까 2형은 다음 연도. 해를 넘어간다고 얘는. 이듬해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이게 2형이야. 즉 수확 시기가 다르죠. 1형은 언제? 그해 12월 31일. 2형은 다음 연도 5월 31일. 그래서 얘는 사업 지역과 수확 시기에 따라서 쪽파는 1형, 2형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당근. 자, 당근은 8월 달에 파종합니다. 8월 달에 당근이요. 8월 달에 파종해서 얘도 물론 이제 우리가 어때 조금 더 빨리 수확한 애들은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년까지. 그래서 당근 봐보시면 최초 수확 직전인데 봐보시면 다음 연도 이듬해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2월 29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근 봐보시면 2월 29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시금치도 언제 파종하냐면 10월 달에 시금치 파종합니다. 10월 달에. 시금치 겨울 시금치 맛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금치도 사업지역이 이쪽에 시금치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시금치? 섬초. 그러죠. 섬초. 신안이죠. 신안 유명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시금치도 사업지역이 신안이에요. 특히 신안에 어디? 비금도. 비금도 가보면 정말 시금치 많이 하잖아요. 비금도가 보험 가입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 시금치 조사한다 그러면 배 타고 비금도 가시는 겁니다. 그럼 시금치는 10월달 파종해서 자, 겨울철 연상하시면 돼요. 겨울철. 아, 겨울에 시금치 많이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시금치는 보험 기간이 언제를 초과할 수 없냐? 해를 넘어가, 해를. 다음 연도 언제까지다? 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메밀. 메밀 지금 수확 다 끝났어요. 메밀. 메밀은 언제? 10월 달에 파종합니다. 메밀은 굉장히 수확 시기가 짧습니다. 생장 기간이 짧아요. 금방 자라버리잖아요. 10월 달에 파종해서 메밀은 언제 끝난다? 11월 20일. 메밀 조사 끝냈어요. 메밀은 여러분이 기억하면 연상 한번 해봐요. 우리 가을에 이제 메밀 나오잖아요. 가을에. 그럼 가을에 메밀 여러분 한들한들 하죠. 하얗게 꼽혀 있는 거. 한들 하시잖아. 메밀 연상해봐요. 그럼 얘는 조금만 바람 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메밀은 우리가 도복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메밀에서. 쓰러져 버려요. 그럼 메밀은 조사 방법이 그럽니다. 자, 이 농지가 만약에 1000제곱미터예요. 근데 여러분 조사 가셨어요. 연상을 해보세요. 조사를 갔는데 그 중에 700제곱미터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얘는 도복이 된 거예요. 근데 나머지 300제곱미터는 도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얘는 우리 메밀은 피해율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메밀은 피해율 구하는 공식이 즉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이에요. 그럼 얘는 봐보시면 1000제곱미터를 제가 지금 재배했습니다. 그럼 피해 면적을 몇 프로 줄 거냐 그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자, 여기 7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피해 면적을 70% 피해를 다 줘버려. 인정해줘버려. 그러면 77에 49 490제곱미터는 그대로 피해를 봐줬다. 다 인정해줘버려. 근데 나머지 그러면 이 300제곱미터는 다 피해를 안 받는다 이거예요. 왜냐면 자, 이쪽에는 봐보시면 300제곱미터는 아, 이쪽에 이제 먹을 것이 많아. 이쪽에도 먹을 것이 많아. 이쪽에도 먹을 거. 아, 이쪽에는 다 피해를 받네. 이쪽에 다 피해 받네. 즉 어떻게 되냐면 얘는 손해 정도를 빼는 거예요. 피해 본만큼만 주는 거야. 얘는. 그래서 얘는 그래서 300제곱미터에는 그래도 우리가 피해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한 40%만 피해 받더라. 이렇게 손해 정도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3, 4, 12에서 120제곱미터만 피해 면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610제곱미터가 결론은 피해를 해서 피해율이 몇 프로가 되냐면 61%가 피해가 있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우리가 피해 조사를 합니다. 했을 때 이 메밀에서는 그냥 머리가 연상해. 아, 얘는 도복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돼. 항상 머리에. 아, 메밀은 한들한들해서 잘 쓰러지더라. 이렇게 연상하시면 이 과목에서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메밀은 어쨌든 간에 언제? 10월 달에 파종해서 언제 끝난다고요? 11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메밀은. 자, 그러면 얘들은 지금 이제 밭작물이잖아요. 밭에 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당연히 다 뭐가 있겠어요? 경작불능 보장이 다 있습니다. 경작불능. 그런데 이 중에서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또 역시 뭐가 없다? 경작불능 보장이 없는 품목이에요. 고추하고 브로콜리. 나머지는 다 경작불능 보장해 줍니다. 경작불능. 근데 이 생산비 보장 밭작물 품목 중에서 경작불능 보장이 없는 애가 누구다? 고추하고 브로콜리. 그럼 결론은 우리가 밭작물 중에서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밭작물 중에서 경작불능 보장이 없는 품목을 쓰세요. 그렇게 되면은 차, 고추, 브로콜리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또 나눠집니다. 밭작물 중에서 수확감소 보장 방식 중에서 경작불능 보장이 없는 품목을 쓰세요. 그렇게 되면은 차. 또 밭작물 중에서 생산비 보장 품목 중에서 경작불능 보장이 없는 품목을 쓰세요. 그렇게 되면은 고추, 브로콜리. 보장 방식이 서로 다르잖아요. 수확감소를 보장하느냐 아니면 생산비를 보장해 주냐. 그러면 여기 생산비 보장 품목 중에서 고추하고 브로콜리를 제한, 나머지 품목은 다 중간에
65% 이상이 고사했다. 그러면 뭘 한다고요? 경작불능 보장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이 경작불능이 보장 종료 시점은 다 똑같아요. 뭘로 다 똑같냐면 뭐란 용어를 쓰냐면 최초 수확 직전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최초 수확 직전. 최초 수확 직전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우리가 마늘이니 양파니 이런 애들은 용어를 경작불능 보장을 용어를 뭐라고 했냐면 수확 개시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얘들은 바짝물에서 우리 경작불능의 보장 종료를 수확 개시 시점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근데 이 생산비 보장에서는 수확 개시 시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용어를 뭐라고 썼냐면 최초 수확 직전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러면 수확 개시 시점과 최초 수확 직전은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다르지는 않죠.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지만 다만 이렇게 품목에 따라서 용어를 달리할 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바짝물, 즉 다시 말해서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경작불능 보장이 있어서 보장 종료를 수확 개시 시점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품목에서는 용어를 최초 수확 직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구나 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같은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이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품목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구나. 이렇게 가볍게 스캔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공부 방법이 쉬워집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설명한 내용이 교재 140페이지에 가보시면 교재 한번 봐보실게요. 교재 140페이지에서 먼저 좌측에 생산비 보장이고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는 경작불능 보장입니다. 보장이 서로 다르죠? 그럼 140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고추 150일, 브로콜리 160일, 메밀 최초 수확 직전 11월 20일, 고랭지 무 파종 80, 월동무 최초 수확 직전 이듬해 3월 31일, 당근 최초 수확 직전 이듬해 2월 29일, 쪽파 1령 최초 수확 직전 12월 31일, 쪽파2 최초 수확 직전 다음 연도 5월 31일, 시금치 최초 수확 직전 다음 연도 1월 15일, 고랭주 배추 70일, 월동배추 최초 수확 직전 다음 연도 3월 31일, 대파 200일, 단호박 90일. 그 다음 141페이지 가보시면 자, 얘들은 모두 다 경작불능 보장이죠. 근데 보장 종료는 최초 수확 직전. 근데 그 경작불능 보장에 141페이지에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없습니다. 품목 봐보시면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